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회생 제동 기능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차종, 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라든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이런 것들은 그 회생 제동을 통해서 전기를 또 발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속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생 제동에서의 감속은 브레이크를 이용한 감속이 아니고 전기 모터가 발전을 하면서 그 감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를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생 제동을 사용하는 뭐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들 보면은 어느 정도 회생 제동량이 이제 고정돼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운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회생 제동량을 운전자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설정은 이 왼쪽에 있는 패들과 오른쪽에 있는 패드를 조작해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왼쪽은 회생 제동의 강도를 높이는 거고요. 오른쪽은 회생 제동의 강도를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그 회생 제동 레벨을 총 이제 3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0단계, 그러니까 레벨 0이면 완전히 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생 제동이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행을 하다가 악셀을 오프를 하게 됐을 때 회생 제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감속도 없고 그냥 타력으로 주행을 하게 돼요. 마치 중립 놓고 그냥 이렇게 가던 탄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거기에서 왼쪽에 패들 시프트를 누를 때마다 회생 제동 강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볼게요. 그 클러스터에 보시면 이 오른쪽 부분에 회생 제동 강도를 표시하는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레벨 1으로 돼 있죠. 여기서 오른쪽 패드를 한번 클릭을 하면 완전히 꺼집니다. 그리고 왼쪽 패드를 클릭을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게 돼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악셀을 떼었을 때 회생 제동이 걸리는 강도가 강하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줄겠죠. 아무래도 이제 회생 제동 강도가 강할수록 브레이크를 밟는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악셀을 조금씩 띄면 감속이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주행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패드를 이용해서 회생 제동 강도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 이 회생 제동을 이용한 두 가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이페달 모드예요. 아이페달 모드는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해서 회생 제동 강도를 최대한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 정차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악셀 페달 하나만 가지고 페달을 밟고 뛰는 정도를 가지고 가감속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셀 페달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조작이 가능하다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위급 상황이라든가 긴급 제동이 필요할 때는 악셀 페달만 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풋브레이크를 밟아서 빨리 제동을 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악셀 페달 조작만으로 모든 주행의 가감속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 완전 정차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회생 제동 효율이 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아이페달 모드를 이용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일단 왼쪽에 있는 패드를 이용해서 회생 제동 강도를 최대한 다 끝까지 올리시면 돼요. 지금 3단계인데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하면 맥스로 그래프가 올라가고 이쪽에 아이페달이라는 문구가 딱 떠요. 저 문구가 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악셀 페달을 누르고 떼는 조작만으로 가감속이 굉장히 원활하게 조작이 되고요. 완전 정차까지 됩니다.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악셀만으로 이제 주행을 해야 되니까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몇 번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로 사용하는 기능은 이제 스마트 회생 시스템입니다. 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회생 제동 강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0, 1단계, 2단계, 3단계, 맥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쓰시려면 아이페달 모드를 일단 해제를 하고요. 아이페달 모드 해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맥스로 되어 있잖아요. 우측 패드를 조작해서 회생제동 강도를 다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 아이페달이라는 문구가 없어졌고요.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뭐 3단계든 2단계든 1단계든 아니면 뭐 레벨 0, 그러니까 완전히 회생제동을 끈 상태든 간에 우측 패드를 길게 잡아 당기고 있으면 됩니다. 놓지 마시고요. 길게 잡아 당기면 여기 문구가 오토로 바뀌어요. 이제 오토라고 표시가 되면 이때부터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 스마트 회생 시스템 상태에서도 기본 회생 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쓰지 않을 때 회생 제동 강도 조절하는 거랑 방법은 똑같아요. 왼쪽 패드를 조작해서 이제 회생 제동 강도를 이제 올릴 수가 있고요. 오른쪽 패드를 이용해서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3단계니까 내리고 싶다 그러면 2단계, 1단계, 완전 해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작동할 때 그 기본 회생 제동 단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오토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악셀을 띄었을 때 기본 회생 제동 강도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방에 차가 없고 그냥 평탄하게 주행을 하다가 악셀을 띄게 되면 기본 회생 제동 상태의 회생 제동 강도가 이제 작동을 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주행 상태에서 전방에 차량도 없고 악셀을 띄었다 그러면은 그냥 타력 주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단계를 놓으면 기본 1단계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2단계는 2단계로 작동하게 되고 3단계에 놓으시면 기본이 3단계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는 아이페달 모드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해도 맥스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을 1단계로 했을 때가 제일 자연스러워서 1단계로 타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좀 강하게 회생제동이 걸리는 게 더 편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회생제동 강도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도로가 경사가 졌다든가, 아니면 뭐 전방에 과속 카메라 단속 지점이 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달리는 속도가 앞차보다 선행 차량보다 빨라서 앞차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든가, 이럴 때 악셀을 떼시게 되면 회생제동 강도가 그거에 적합하게 올라가서 감속을 빠르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물론 그런 상황이 해제가 되고 다시 정상 주행 상태가 되면 기본 설정된 회생제동 강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스마트 회생 시스템 같은 경우도 세부 설정이 가능한데요. 세부 설정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셔서 설정에서 EV로 가신 다음에 맨 밑에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내비게이션 연동, 그 다음에 스마트 회생제동 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회생제동 강도를 강한 감속으로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감속량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가장 강한 감속으로 제어를 하게 되고요. 보통으로 하게 되면 중간, 부드럽게로 하면 아주 서서히 감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지사 스마트 회생 제동을 이용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감속이나 강한 감속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감속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체감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감도를 이제 해놨고요. 내비게이션 연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은 내비게이션에서 도로 정보를 받아서 그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회생 제동 강도를 조절을 해주게 돼요. 뭐 내리막 도로라든가, 내리막에서 악셀 띄면은 타력 때문에 속도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회생 제동 강도를 자동으로 올렸다가 다시 또 평지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과속 그 단속 지점 같은 것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그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물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고 운행을 할 때는 알아서 모든 게 뭐 가감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냥 내가 직접 조작을 할 때도 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되면 회생 제동 강도를 자동 조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감속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브레이크를 밟는 빈도도 줄어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을 사용할 때 그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일 때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회생 제동 강도가 오토로 작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속도를 내서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선행 차량이라든가 주변 차량들보다 내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선행 차량을 내가 빠르게 접근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빠르게 선행 차량을 추월해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전방 차량과 빠르게 가까워진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원치 않는데 회생 제동 강도를 높여서 감속을 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이나믹한 운전을 할 때 되게 이질감이 커지고 좀 불편하게 되죠. 어쩔 때는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내가 원치 않는데 제동이 걸리니까. 그래서 다이나믹한 운전을 하실 때는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을 끄시고 일정한 강도로 회생 제동이 작동하도록 내가 그 회생 제동 단계만 설정해 놓고 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작동시키다가 내가 해제하고 싶을 때는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작동시킬 때 이 패드를 길게 눌렀던 것처럼 해제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고 있으면 여기가 다시 레벨 1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